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34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아주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소에 기초 체력에 따라서 잘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 하루에 2%씩 올라가는 나스닥 같은 친구들도 있고, 기존에 체력이 좀 안 좋아갖고 비리비리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기초 체력에 따른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세계 증시 강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렇게 될 건 사실 예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세계 증시는 이건 순리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또 급하게 오르고 있죠.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을 끝내고 나서 등장한 첫 반등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반발에 그 매수세가 어디 간 게 아니죠. 그 매수세가 아주 강했고, 그로 인해서 기간 조정이 나왔고,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등장했던 이 급격한 매수세가 이번에도 등장할 것은,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모든 게 말이 돼요. 그죠? 뭐 지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도 얼마나 많습니까?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계획을 어떻게 했다. 또 그리고 뭐 각종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다. 금리가 떨어질 만한 너무 우호적인 조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오르는 것도, 이것도 말이 됩니다. 모든 게 말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 이 지난번에 증시가 한번 겨울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상승 추세를 한번 끝냈던 전적이 있잖아요. 언제? 여기 10월 말에 증시가 증시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너무 급격한 회복은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중요한 저항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저항들을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의문이 좀 든다라는 거죠. 제가 요 사진을 보면서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참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슈퍼맨처럼 결승선에 몸 던져 1, 2위를 차지한 육상 선수라는 제목에 있는 사진이에요.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결승선 1, 2, 3, 4 써 있는 데가 결승선입니다. 여기가 목표치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옆에 있는 선수처럼 이걸 달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결승선을 넘으면 다치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두 발로 잘 달려서 기존에 달리던 속도 그대로 유지해서 안전하게 통과하는 거니까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통과한 뒤에도 별일이 없을 겁니다. 다음 경기에도 무난히 문제없이 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몸성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점프하고 있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이제 옆에 있는 선수를 제끼기 위해서, 무리하게 옆에 있는 선수를 추월하기 위해서 몸을 날려서 오버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결승선에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증시의 지금 금융시장의 모습이 딱 여기 점프하고 있는 이 선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죠.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사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뭐든 했으면 대가가 따를 겁니다. 이렇게 점프를 해서 여기에 결승선에 도달을 했으면은 뭐 우수한 성적이라는 뭔가, 그죠? 결실을 얻을 수 있겠지만 대가 얼굴로 착지해야 되겠죠. 얼굴로 착지하거나 하여튼 뭔가 부상이 기대가 된다. 다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작용을 하고, 그걸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 선수는 그렇게 해서 1등을 이번에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다치면 다음 경기는 못 나가는 좀 그런 암울한 상황이 좀 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게 금융시장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승선, 그러니까 어떤 상승의 목표치, 뭐 어떤 중요한 저항이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게 점프하고 있는 게 증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큰 문제가 없겠죠. 하여튼 뭐 지금 혹은 뭐 혹은 이런 자리를 어떤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연준과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 차이, 그런 걸로 보셔도 되겠죠. 그죠? 시장 참가자들은 야, 이것만 하면 이제 금리 인하야라고 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달려들고 있는 모습인데, 연준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다.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쩌면은 벽에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뭐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 금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져서 4.5를 어젯밤에 살짝 붕괴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테스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 부분 좀 말씀을 안 드렸길래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5%까지 막 도달하고 이랬을 땐 연준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시중 금리가 올랐다는 건데 이렇게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어떤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이 늘어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만약 계속 떨어지면 연준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늘었네. 야, 금리가 떨어져갖고 지난번엔 금리가 시중금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늘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그런 논리가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지금 시장은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이렇게 신나서 기뻐서 뛰고 있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점프를 했기 때문에 잘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몸이 잘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착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쯤 됐으면은 이미 이렇게 몸이 붕 떴고 발이 이미 떠버렸으면은 우리 이제 그 뒤에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금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날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딱 이 순간이에요. 몸이 날아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결승선을 훌쩍 넘어서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당장 오늘 밤에 뭐 당장 지금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좀 지켜보다가 예를 들어 몸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날아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순간, 혹은 이제 뭐 슬슬 얼굴이 이제 바닥이 닿는 그런 순간, 이렇게 좀 흐름을 좀 봐가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순간을 좀 잘 노려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이제 몸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사진 한 방으로 참 많은 것들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오늘 밤에도 사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물가지표가 하나 더 발표가 되죠. PPI 생산자 물가지표인데 솔직히 뭐 생산자 물가지표는 시장에 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뭐 무난하겠지. 혹은 오히려 PPI는 좀 더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증시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 지표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소매 판매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미국의 경기가 골든 패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굴스비인가가 나와서 그랬는데, 연준에 굴스비 총재가 나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갖고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 이건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봐야 되겠다. 소매 판매가 있는데 소매 판매가 너무 좋아버리면 그것도 악재다. 적당히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죠? 너무 낮아져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적당한 게 하여튼 가장 좋다. 각종 경제 지표들은 하여튼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시장에 충격은 없는 법이겠죠. 그죠? 이런 지표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미국 시간으로 오늘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의 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그 두 정상, 양국 정상이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심리도 분명히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해서 하여튼 증시는 뭐 오늘도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뭐 좋은 흐름만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모르겠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게 한 치 앞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런 재료들이 사실 뭐 시장에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은 막상 이런 자리에서 시장을 반등을 시켰던 거는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반등을 시켰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호재가 오히려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었죠. 이런 자리에서 특히 이게 시장이 좀 기술적으로 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나오는 지표들은 이제
역반응이 오히려 반응이 거꾸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쏠림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무거운 저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호재인데 근데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솔직히 이건 한치 앞 예상이 안 되는 뭐 비논리적인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실전 투자는 실전 투자는 그 지지와 저항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재료들이 보나마나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게 반드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치 앞이 진짜 아무것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주식시장 상방을 보든 하방을 보든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 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게 전혀 안 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을 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때가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때가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들 좀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자리다 그러면서 어떤 고점이 나왔을 수 있다 이러면서 결정적인 자리다 그런 표현 드렸죠. 다시 결정적인 자리예요. 다시 결정적인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결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결정적인 또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어떤 실전적인 투자, 내가 일단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런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실전 투자, 뭔가 이게 실제로 클릭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좀 싹 비우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베팅하실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실전 매매에 딱 들어가면은 지지와 저항만 딱딱 줄 그어 놓고 그 자리 넘는지 안 넘는지 붕괴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런 거를 좀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요. 오늘 밤도 집중은 할 겁니다. 집중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뭔가가 좀 보이면은 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증시는 그래요. 일단은 저는 증시는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일단 특별히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증시가 어떤 저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신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 있는 저항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은 오늘 밤은 그냥 아마 오늘 밤까지도 좀 편안하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는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글쎄요, 어떤 기회가 온다면 건드려 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금리는요, 조금 좀 지켜보고요. 그죠?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스닥 쪽 계좌 베팅하는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방 포지션 구축하려는 의도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들어가는 거고, 제가 요즘 자꾸 금리 이야기하고 채권 깔짝깔짝거리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단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이걸 좀 아시긴 아셔야 되겠다 라는 점 정도 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지켜보자면 요렇다. 온 세계가 전부 다 신나하고 있다. 온 세계가 초록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씩 좀 이제 수박 겉핥기 좀 할게요. 기존에 우리 약했던 중국 증시는 드디어 오늘 중요한 저항에 탁 터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저항에 드디어 터치를 했어요. 아직 완전히 넘어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 증시 부양책, 중국도 증시 부양책 강한 거 썼었죠. 그 자리에 그 자리 지지력, 그 자리가 중요한데 일단 그 자리까지 터치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왔네요. 그죠? 근데 일단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매수세가 강한 거 맞습니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넘어가진 못했다. 중요한 저항에 드디어 터치를 했다.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안화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권 하단을 의미있게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본격적인 하락으로 갈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갈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솔직히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하락 N자 목표치가 어느 정도 좀 충돌이 좀 된 자리고, 사실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요. 여기 지난번 아래 꼬리가 달렸던 이 자리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된다? 일단은 하락 추세로 가는구나.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슈퍼맨처럼 몸을 던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속임수면 이게 이제 눌림이 돼가지고 다음번에 상승을 할 때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고요. 그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증시 보자면은 일본 증시는 원래 기초 체력이 좀 좋았던 증시라 보시다시피 그죠? 이 결승선에 다이빙을 했는데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앞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잘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일본 증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와 나스닥 등등.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무거운 전고점에 딱 도달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거운 전고점에 도달했어요. 이 대세 상승 갈 것 같죠, 그죠? 기분상으로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잘해야 돼요. 대세 상승을 하고 싶다. 여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근데 보통 자리가 아니고요. 월봉인데요. 이 98년에 만들어놨던 일본 버블 장세에 그때 그 저항에 영향을 받는 그 매물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지금 심상치 않은 자리임에 틀림없긴 합니다. 이 자리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일단 결승선에 좀 힘을 짜내서 좀 터치를 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포물선 그리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그 힘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긴 맞아요. 일단 그렇게 봐주자. 잘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화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어제 하여튼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위험자산이 이제 크게 좀 좋아졌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오르고 오래간만에 엔화도 조금 좀 뭐 강세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뭐 이러한 추세에는 일단 큰 변함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상승이 또 조금 좀 둔화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쌍고점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도는 쌍고점이라 이야기하긴 좀 뭐하고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 저항이 무거워서 잠깐 밀렸다. 상승 중 눌림이라고 보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유럽 증시도 잘 날아가고 있죠. 그죠? 유럽 증시도 보시다시피 이 좀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계속해서 이 올라가려는 그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도 분명 슈팅이 심하지만 하여튼 오늘 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오늘 밤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뭐 증시는 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매도 신호가 나와야 혹은 말씀드렸죠. 이게 이 선수가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날아가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이제 슬슬 이제 하락 곡선을 그리는 그런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때를 노려야 된다. 그런 신호가 등장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얘도 지난번 겨울로 분명히 왔었어요. 그죠? 겨울로 전환됐었는데 너무 급속히 개나리가 핀 것이 아니냐. 이거 이렇게 봄으로 갈 수 있겠느냐.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원화 관련된 원화 대비 이제 주요국 통화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N화입니다. N원 환율입니다. N원 그죠? JPY, KRW, N원 환율이라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N원 환율 863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가 있었는데요. 의미 있는 지지력을 붕괴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뭐 그냥 이제 하락 추세로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건 맞는데 검증 정도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속임수 주고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되돌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봤습니다. 종종 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전 충분히 검증은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이 N1 환율은 특별히 이게 더 약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깨면서 추세가 더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별히 강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지 여전히 솔직히 지난번 직전 저점의 영향력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충분히 이거 되돌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석적인 관점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험 관리는 필요하긴 한데 그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 상승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시는 저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원달러 환율 여기서 1254원에서 반등할 때 어땠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되돌리면서 이게 언더슈팅으로 밝혀지면서 이게 추세적인 또 상승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침 저기 원달러 환율 켠 김에 이제 오늘 저 환율도 좀 오늘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얘는 아직 지키고 있죠. 얘는 아직 직전 저점 지지력,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디가 지지력이죠? 여기 이날 음봉의 종가예요. 이날 음봉의 종가,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지지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일단 그런 자리 아래 꼬리 달고 일단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증시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뭐 했죠? 어제 미국 증시는 하루 종일 어떤 슈팅성 시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바빴나 봐요. 뭐 환율 떨어지고 증시 슈팅성 흐름 이어지다가 이제 장중에 이제 되돌리는 흐름까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두 가지 일을 한 겁니다. 미국 증시는 한 가지만 했죠. 어제 원웨이 상승 이것만 했는데, 한국은 막 슈팅도 하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되돌리기까지 좀 일부 했다. 그죠? 주식은 오르다 떨어지고 환율은 떨어지다가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하여튼 오늘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바빴어요. 한국 증시는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난 오늘 이거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은 아직 의미 있는 지지력이 아니라 더 빠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나 중요한 자리를 깬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 지금 1,300원 살짝 밑에 1,290 얼마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내가 정말 나는 달러 강세가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야, 그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달러 매수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긴 단기 바닥이에요. 단기 바닥이니까 여기서 일단 뭐 살짝 지지력이 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뭐 일단 달러 좀 살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만 잘 버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잘 지켜면서 여기서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요렇게 저점이 높아진다, 요렇게 고점이 높아진다, 이 추세잖아요. 이 추세 중에 지금 아래쪽 지지선에 닿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으시고, 달러 매집이 나는 달러 진짜, 야, 아무리 생각해도 달러 강세가 이게 맞지 않냐, 난 진짜 이건 맞는 것 같다, 진짜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정석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석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정석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조금만 좀 더 볼게요. 예를 들면 위안 원 환율 이런 것도 보시면은 오늘 대부분 다 그래요. 오늘 여기 직전 저점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중바닥형 여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단기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얘네 환율이 결과적으로 원화가 초강세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 사실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도 좀 이걸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볼 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코스피 코스닥하고도 좀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죠? 진짜 그렇잖아요. 한국 증시가 오를 거면 이런 자리 붕괴시키겠지, 이렇게 아마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아직은요. 기대감은 높으나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른 것도 다 비슷하죠. 유로화 환율은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유로화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이런 모습들. 대부분 다 이렇게 단기 바닥에서 이제 중기 바닥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년물 금리 이런 거에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지난번에 단기 바닥이라 말씀드렸죠. 이거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여기 단기 바닥이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어제 여기를 붕괴시키고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단기 바닥으로서의 엄밀한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단기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요.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4.5 부근인데 여기 사실 이 시장에 지금 이런 미친 변동성을 고려를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4.5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다고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영향권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대부분 다 이런 걸 검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거 언더슈팅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되돌려질 수 있다.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확인이 중요하다. 단기 바닥인데 여기도 이게 장기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입니다. 금리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론 이제 증시는 명확합니다. 증시는 지금 명확하죠. 증시는 나스닥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증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의 또 그리고 이 투기의 영향을 어떤 심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좀 가장 투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증시는 사실 그 말씀드리지만 몸통은 증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꼬리에 불과하죠. 증시는 꼬리에 불과하다. 몸통은 이 환율과 채권이다. 특히 채권이 몸통이다. 이 아직 몸통이 제대로 좀 확인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환율도 아직 이런 자리가 확인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투기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젯밤에 올랐지만 아니다 싶으면 또 하루 만에 또 다 되돌려지기도 하긴 해요. 물론 오늘 밤에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확률은 매우 높은데 사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대폭락을 할 거면 미리 이제 신호를 충분히 주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 그 증시가 좀 오버슈팅이 좀 그 증시가 지금 좀 지나치게 좀 오버슈팅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나 어떤 저기 채권 시장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쭉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 살펴봤고요. 오늘 저기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보시면 이것도 사실 그래요. 여기 종가가 이제 이날 공매도 금지돼 갖고 급등했던 날 종가가 335점 뭐 얼마인데요. 딱 그 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이 정도면 사실상 이제 돌파 한창하고 더 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워낙 좀 이제 그 수상한 시기다 보니까 함부로 좀 포기하기는 좀 아까운 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아직 넘어간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하긴 했는데 이런 자리를 잘 넘어가고 싶으면 의미 있게 넘어가고 싶으면 거래량이 이보단 조금 더 의미 있게 많이 증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막연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 관련된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막연히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좀 그래요. 이런 자리 진짜로 강하게 가고 싶으면은 좀 거래량이 좀 더 나오고 좀 뭔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근데 뭐 보시다시피 신난다고 또 개인들 콜옵션 200억이 또 찍히고 있죠. 지난번 11월 6일 날 한 400억인가 얼마 찍혔죠. 그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191억. 어마어마한 좀 투기적인 베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증시에 좀 악재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코스닥은 특별히 할 말 없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로 오늘 좀 돈이 쏠리면서 삼성전자가 좀 돈을 빨아먹으면서 코스닥이 좀 아쉽게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다. 코스닥은 딱히 걱정할 거 없죠. 코스닥은 그냥 저항 못 넘어가고 그냥 일반적인 저항 테스트를 한 날입니다.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저기 풋옵션 차트 보면서 좀 이제 옛날 경험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과 같은 관점이긴 해요. 코스피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여기 코스피 10월 말에 이 자리는 매력적으로 상승 베팅할 수 있는 자리. 근데 선수들은 여기를 노리지 않는다.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여기서 오히려 주식을 사거나 그게 더 맞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한 거는 지난번에 여기서 한 번 더 눌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한 번 더 눌렸기 때문에 강한 거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되긴 돼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눌렸을 때가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는 기회였긴 했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사실 풋옵션을 봐도 사실 좀 그렇긴 해요. 풋옵션을 봐도 지금 이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어떤 지지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 어딘가에,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지금 지지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거래일 동안 지켰었어요. 여기서 버텼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리를 한 번에 몽창 붕괴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반응이 어땠어요? 풋옵션이 여기서 장중에 더 죽진 않았죠. 최소한 아침에 시가 이제 개팔아가면서 풋옵션이 한번 훅 죽었지만 그 뒤로 장중에는 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죽었다.
이런 거는 좀 속임수일 가능성이 조금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속임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지금 이 자리가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이건 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패턴 좀 잘 봐야 되는, 역발상이 한 번씩 통하는 그런 패턴이긴 하다.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 지금 십자 도치형 봉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도치형 봉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패턴이 뭐냐면, 여기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이렇게 쌍도치 이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와 종가가 같은 이런 도치형 봉, 이런 봉이 뭐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매수세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봉을 확인해 주거나,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의 폭등하는 그런 게 간혹 있긴 있더라. 간혹 있다. 이런 종종 나오는 패턴이긴 합니다. 그 중요하게 몇 거래 오랫동안 지켜놨던 매물대 지지선을 몽창 붕괴시키고 나서 개파락 몽창 해놓고 나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변동성 죽이면서 여기서 버틴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변동성을 죽이면서 버틴다. 여기서 변동성이 급등을 하면서 여기서 막 장대양봉 빵 나와버리면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일단 뭐 제가 경험해봤던 패턴은 그렇습니다. 패턴은 여기선 변동성이 죽으면서 이렇게 약한 매수세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미미한 매수세를 확인하면 그 다음날 튀어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굉장히 투기적인 경험에 의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검증해보자. 이 정도 이야기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옵션 매매할 때 그 종종 나왔던 그런 패턴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네, 이제 뭐 워낙 이제 그 제가 매매했던 시간이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패턴이 또 많이 바뀌었을 수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 예. 하여튼 지금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 그죠? 맨 처음에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점프를 했기 때문에 나라는 가고 있다. 앞으로 나라는 가고 있고 안 멈추었는데, 여기서 이제 박치기를 하거나 뭐 부상을 당할 확률이 조금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프를 해갖고 이렇게 그 사람이 휙 날아가고 있는데, 분명 어느 순간은 이 날아가는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고도가 낮아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이 미묘한 변화 잘 지켜보다가 탁 캐치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몸이 바닥에서 떠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바람 불어도 뭐 뒤로 좀 밀릴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이라, 그냥 뭐 그냥 뭐 그 개인적으로 그 증시를 관찰하는 시간을 늘려서 열심히 보는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근데 오늘 밤에도 추가적인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밤에는 야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밤에 또 오르겠냐? 오늘 밤에 또 오를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나스닥 2%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장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2% 오늘 밤에도 나스닥 2%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 나스닥 2%더 오른다. 그러면 진짜 이건 더욱더 부상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죠? 더욱더 높게 점프하는 거니까. 솔직히 그래서 진짜 대응은 사실 지금도 좀 쉬운 자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오른다? 그러면 정말 대응이 차라리 더 쉽지 않을까. 정말 더 확실한 찬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중요한 건 오늘 밤에 2%도 더 오를 수 있다고요. 얼마 더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발상 아이디어는 가지는데 당장 오늘 밤에 움직일지 말지 그건 이제 잘 보고요. 그죠? 위험 관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